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르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적어도 이전 수업에서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오늘이 12월 9일이고, 일단 계획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형식 끝장 낼 거예요. 계속해서 1형식 문장 영작시키고, 2형식 문장 연작시키고,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영작 계속 시키면서 그 사이에 안 되는 것들 싸그리 다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면서 전진할 거예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진짜 전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포기하면은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스스로 자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왜 모든 걸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일이죠. 여기에 지금 학생이 했던 실수들에 대한 모든 패턴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이거 누르면 거기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억을 다 저장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8일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모든 숙제들부터 시작해서 6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2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지난 수업이 있었던 2일이랑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 9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2일 날도 5형식 문장 만들다가 2형식에서 이미 추가적으로 가르쳐야 될 학습 결손부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형식에서 3으로 넘어가질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지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반사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하는 것, 이 둘의 싸움이 있고요. 이해하는 것과 단순 암기하는 것의 싸움이 있고, 사고하지 않는 것과 왜?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의 싸움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학원에 아이를 보내놨을 때 아이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수업 태도 굉장히 좋게 가서 앉아있고,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았다가 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이거 모르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알아야겠다. 그럼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물어볼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전자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해하는 것. 자기가 뭔가를 이 상황에서 말이죠. 배우고자 했다면 이해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배워야 될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다음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사고하지 않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이 해왔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그걸 정말로 다 읽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을까요? 다 보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영상 길이가 전부 다 10분씩은 되니까. 근데 제가 써준 글들, 텍스트들은 읽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을 흡수하기 전에. 근데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약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왜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모든 걸 배워내고 패턴 인지를 하면서 왜 누군가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은 과정을 겪어도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오던 중에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이번 연도 여름이네요. 이번 연도 여름에 전주에 있는 삼촌을 만나 뵈러 갔는데, 삼촌은 서울대학교 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외숙모는 수석 졸업생이고요. 저희 삼촌 중에 과학고 교장으로 2년 전에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교육자들이 많으세요. 대학 교수들도 지금 제 친척도 대학 교수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삼촌의 의식 구조를 보자면은 무언가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한 왜라는 끝도 없는 생각을 품어요. 수소에 대한 얘기를 진짜 저랑 계속 차 속에서 했는데 3, 40분을 수소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추출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연료로 사용하며 그 연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정부에서 뭐 어쩌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말 전문가들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누군가는 무엇을 배울 때 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는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구조라는 거, 이게 지금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결과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저한테 이런 지식들을 배워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지식들을 생각하는 사고력을 얻는 거예요. 그걸 관점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학생한테 다 써서 제출하라는 이런 부분들 하고 있잖아요. 이걸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학생은 스스로 이걸 더 잘할 생각을 아마 품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숙제하는 거 제가 영상을 다 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맞아 틀려라는 걸 기점으로 자기가 망설이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패턴 인지를 해나가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I did not finish라고 했는데 고치고 이걸 고치는 걸 엄청 오랫동안 해요. 보면은 고려했고 실수했지만 고려에 의한 실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으로서 축적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숙제를 지켜봤을 때. 슬슬 바뀌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바뀌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그에 따른 어, 결과가 훨씬 더 빨리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바뀌어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믿고 맡기지 마시고요. 계속 감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고이면 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감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